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지난 15일로 마무리된 경상남도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인명사고가 발생한 통영의 국제요트대회와 운영미숙으로 논란이 된 진주의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참가자가 대회 도중 충돌 사고로 숨진 통영 국제 요트 대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통영 국제 요트 대회의 한 해 예산 10억 원 가운데 30%인 3억여 원이 홍보비, 25%는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등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억 원의 많은 돈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만큼 인사사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엘리트 선수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진주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운영 미흡과 중복 수상 논란 등으로 대회의 정체성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방비 15억 원을 지원받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돼 내년 도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드라마 어워즈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행사가 아주 좀 많이 미흡합니다. 행사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수상자 선정에 대한 그 기준도 또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밖에 기획행정위는 서북부 항로화 산업의 구체적인 사업안을, 경제환경위는 중소조선소의 실직자를 위한 생계 대책 등을 경상남도에 주문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경상남도 등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시의 오폐수 불법 방류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이례적으로 기관 경고한 데 이어 경찰이 창원시 본청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각종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본격 방류된 지난 2015년 전후 창원시의 하수도 공사 계약서와 관련 예산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창원시는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압수수색 이런 것도 당하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다 아닙니까?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창원시 본청과 하수도 사업소, 이창구청 등 모두 4곳.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관료를 설치한 당사자와 당시 보고가 누구에게까지 됐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불법 방류를 시인하고 징계를 약속한 것과 별개로 하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직간접 원인이 된 하수처리 부담금 118억 원 미부과 이유 등 신도시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불법 원료관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 큰 일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관계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관 경고를 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진주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진주시 상대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현금 6만 원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3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은 제품이나 용역을 발주하고 제조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도내 110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납품 대금 지급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관련 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장철인 요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절인 배추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해는 특히 생배추 값이 크게 오르면서 절인 배추가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500m 고랭지에서 갓 수확한 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소금물에 절입니다. 하룻밤새 푹 절인 배추를 건져 지하수에서 3번을 세척하면 절인 배추가 완성됩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이 장목반은 밀려드는 주문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2,000kg, 약 1000여 포기의 절인 배추를 생산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곳에서 판매하는 절인 배추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20kg당 39,000원 선. 이 때문에 주문량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준 고객들이니까 배추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김장철을 맞은 대형마트. 이곳 역시 절인 배추 주문량이 지난해에 비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생배추 값이 지난해보다 2.5배나 오르다 보니 비슷한 가격에 일손이 적게 드는 절인 배추를 선호하는 겁니다. 집에서 절여서 막 씻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좀 덜해서 저는 절인 배추 갖다가 양념만 제가 버무려서 하는 편이거든요. 김장 일손도 덜고 가격도 안정적인 절인 배추가 김장철 인기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산시가 1,000억 원을 들여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해야 할 주체는 부산도시공사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부산시는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9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되는 해운대 수목원 사업.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380억 원을 들여 최근 1단계 사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산시가 갑자기 부산도시공사에 나무 식재 비용으로 73억 원을 내놓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부산에 48억 원, 미음에 25억 원을 청구가 일단 됐어요. 대체녹지도 뭐 우리가 좀 범위를 보면은 그것도 뭐 기반시설 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알고 보니 이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할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 관광단지와 미음 3단을 조성할 때 훼손한 녹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 수목원이 들어선 석대지구에 녹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을 벌였다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는데 서로 다른 부서 탓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대체녹지 얘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분기별로도 확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제까지 한다. 준공됐으면 준공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책무라고 보거든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도시공사하고 이게 공록지가 낀 게 들어가지고 공록지가 해서 시했으면 뭐 수목원 조성한다. 시 어떤 사업한다고 중간에 낀 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산단을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부산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업을 부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비가 1,000억이나 넘는 돈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부산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산시의 엉터리 행정에 시민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유지한 채 어제만큼 공기는 차갑습니다. 겨울 패딩이나 목도리 활용해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주말까지 잠시 누그러지는 듯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다시 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꾸준한 건강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오후로 갈수록 하늘빛 맑아지겠고 대기 건조도 계속되겠습니다. 공기는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0도, 함안 영하 2도, 의령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0도, 창원과 창녕 9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4,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영하 1도, 거창 영하 3도, 함양과 합천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9도, 산청과 진주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전 국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4만 명을 지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김해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3곳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이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15일에서 30일인 인허가 처리 민원을 1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겨울철 주요 도로에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제설 방비 36대를 확보하고 제설 담당 부서에서 인력 39명을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이 올해 초에 개원했지만 근처에 약국 개찰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어제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편의시설동 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찰을 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낙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경남 지역 가계대출이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9월 여수신 동향을 보면 경남 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51조 824억 원으로 전달보다 5,689억 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509억 원, 기타 가계대출이 3,180억 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99억 원 늘어난 2조 5,40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7,214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3,1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49억 원 등입니다. 사업별로는 롯데 비즈니스 벨트 사업 150억 원, 산악융합지구 조성 108억, 창원소방본부 청사 신축 35억 원 등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의 날을 맞아 오는 30일 경남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는 팝 블루스 3인조 밴드인 블루파프리카 공연이 열리고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는 진주극단 현장에 내놓은 아동극 쿵쾅쿵쾅 고문 놀이터가 선보입니다. 또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는 극단 벅스골의 연극이, 거창군 문화센터에서는 피아노 비올라의 듀오 앙상블 공연이 펼쳐집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